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의 방향이고요. 유아교육 정책, 그간 이제 기본계획의 유아교육 정책과 연계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의 흐름, 그다음에 유아교육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과 연계된 유아교육 정책, 그다음에 성과와 한계, 그간 이제 기본계획들의 성과와 한계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이제 4차 기본계획의 방향, 그냥 이슈, 질문을 던지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은 이제 5개년 계획을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간 이제 비용 지원 확대, 제도 인프라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비전이나 목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기본 계획이죠. 16년, 22년까지의 계획을 보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학교 출산율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 좀 차별성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2019년에 그간 이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에 있는 유아교육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크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구조화 방안에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큰 아젠다였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돌봄 영역, 비용, 시간, 돌봄 이렇게 좀 범주화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유아교육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온종의 돌봄, 또 아동의 안전한 환경 등이 유아교육 정책과 좀 연계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계획을 이제 3차까지 유아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 2010년부터 12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이후에 2014년부터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세부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명 유아교육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유아 중심의 교육 문화 조성,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어떤 정책 분야로 나누고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기본 계획과 연계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이라는 정책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부 3개 과제가 있는데,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 기회 평등을 실현한다라는 과제 안에 크게 4가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실질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다문화 유아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유아에 대한 교육 확대를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충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사립 유치원 육성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영형이죠. 공영형 사립 유치원 도입,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 방식 다양화, 사립 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분야로는 교실 혁명을 통한 유아 중심의 교육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세부 정책 과제로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한다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유아 중심으로 방과 과정을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놀이 돌봄 중심의 어떤 방과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을 통한 건전한 유치원을 운영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전한 발달 지원 하겠다는 이제 정책 분야가 있고 그 안에 정책 과제로 저희가 이제 가족 중심의 정책으로 기본 계획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이제 참여시키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 영역에 이 분야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안심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로 유아의 건전한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다. 여기에 이제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차에 걸친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유아교육 정책과 연계된 내용들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1차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정책이 유아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이어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차는 뭐 많은 마이너한 것들이 있지만 보육, 교육 및 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 3차에서는 맞춤형 돌봄 확대, 국공립, 공공육 확충 내용이 큰 아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유아교육 정책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영유아 돌봄 영역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성 확보하겠다라는 계획 아래 병설 유치원 확충 계획 등이 있었고요. 또 1, 2차 기본 계획에서도 공립 직장 어린이 중심으로 이제 공공성 확충하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3차에서는 이제 공공역 확대, 공립 확충 정책이 좀 더 기존의 정책보다 좀 확대되고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유아교육부 통합이 뭐 전면에 내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이 논의가 있었다는 거, 3년간 있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3차에서는 이제 초등돌봄 교실 확충 정책이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워진 정책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돌봄 수용 대응을 강화하는 거,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하는 것들을 포함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외에 민간시장 서비스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유아교육 정책 또 보육 정책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 유아교육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뭐 교육 지원을 포함한 지원들이 유아교육 정책 안에도 있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 지원의 내용들이 유아교육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연계된 정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가정 양립 영역인데요. 사실은 뭐 여기는 이제 휴가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내세워진 유아교육 정책은 없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후에 제가 방향성 제시, 제언으로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간 이제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또 유아교육 정책 이제 계획의 흐름과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연계된 정책들도 알아봤고, 이 자료는 2018년 보고서고요.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 육아정책 여론조사 결과이고, 영유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저출산 정책이겠죠. 그게 이제 4가지 영역에 대한 이 정책들을 설명을 하고 그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4가지 영역 중에 중요도가 가장 높다라고 인식된 분야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이었고요. 다음에 기대 효과, 이제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녀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이 당시 뭐 일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높았던 비슷한데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서비스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가장 체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컸고요. 다음으로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비용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연구 보고서에 의한 일종의 평가겠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기본 계획에 대한 성과 한계를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간 다들 살펴보셨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유아 교육 정책에 가까운 내용들을 평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유아 돌봄 영역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 정책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공공형 유치원의 확대, 국공립 확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프라 확대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그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돌봄 영역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중심의 확대도 있지만 사실 공공형의 확대가 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마이너하게는 유아교육 보육 통합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평가된 내용들을 좀 데이터로 확인해 보려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교육부 2018년 보도자료이긴 하지만 17년부터 22년까지 국공립 신증사업 계획안이 있습니다. 보면은 18년에서 22년까지 2,600개 학급을 늘리겠다. 5만 명 정도의 국공립 취약아동수 원화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 신증설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매입, 장기 임대를 통한 전환, 또 학교법인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획이 되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2020년 자료이긴 한데 18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19년 자료가 있긴 할 것 같은데요. 10년부터 18년까지 그럼 국공립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유치원은 지금 4,498개에서 4,798개로 한 300개 정도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양이 양적으로 많긴 하지만 국공립 2,034개에서 3,600개 정도 양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 자료이긴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비중을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비중이 그냥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국공립 비중, 그러니까 이용 영유아 비중이죠. 유치원은 지금 반올림 하면 26%,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이용률이 74%가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 14%, 최근 한 10년 전 2011년 12년 연구만 해도 한 10% 이내 9% 정도였는데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시간이 걸린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그런 생각으로 정책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정책에 대한 계획을 보면은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초등 돌봄 교실 이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9시 이후에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아동 센터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의 이제 정책들 초등 방과 후 돌봄일 텐데요. 이 계획도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이 정책을 천천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8년까지의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운영 학교 수, 운영 교실 수 증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상의 이제 어쨌든 현황 데이터로도 지금 정책들은 계획 대비 천천히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영역의 성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취약 가족 위주의 접근 방식이 탈피해서 이제 발전이 있었다라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정책에 담긴 내용에 대한 좀 구체화, 심층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의 성과는 장기간 근로 개선 여전히 지금 가고 있는 정책들이죠.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실현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 한계로 전반적으로 핵심 제도의 의미 있는 발견, 의미 있는 진전은 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 현황들, 그다음에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들을 검토한 이후에 유아교육 정책이 또 저출산 계획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그 계획 안에서 또 유아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고민을 했고요. 고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좀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앞서서 박진경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족 중심에서 유아기나 보육 입장에서는 사실 영유아 중심, 영유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유아교육 정책, 최근의 정책들은 영유아 시기에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놀 수 있는 권리, 또 놀 수 있는 이제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기본 계획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담겨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기본 계획의 정책들을 속도가 아니라 그냥 방향성으로 가지고 쭉 가야 되는 정책들로 제가 판단되는 것은 국공립 확충 정책 같이 가지만 이제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민간에 대한 고려 또 필요하다. 이런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유아교육 정책 안에서도 이제 사립을 지원하고 사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공사립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 학대 예방을 최근에 이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가 가장 비중이 높긴 한데 기관 차원에서도 이 관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부모 불안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좀 보완되고 좀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게 얘기가 참 많죠.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교육비 지원, 세 트랙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이게 지금 지원되는 정책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관점도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앞서 얘기한 KICC 여론조사에서도 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 비용조연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령에 적합한 또 영아 자녀를 가졌느냐, 유아 자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지, 양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서 이 비용지원 체계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이거는 재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 중심이긴 하지만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 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특히 이제 공립은 괜찮은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이직이나 퇴직이 많기 때문에 경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교직원이 같이 일가정 양립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좀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